네, 안녕하세요. 차탄석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영상 찍어드리는데, 아무래도 그냥 조금 실망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많이 못 올라갔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면서, 다른 섹터, 삼성전자가 뭐 쉰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좀 적당히 올라가고 하이닉스 쉬어가면서, 다른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원전이라든지 조선도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주가가 올랐으니까, 사실. 그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차 어떻게 됐죠?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 어제 거의 2.4%? 그러니까 지금 제일 상승 탄력이 느려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힘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 물리신 분들은. 근데 오늘 일단 수급이 개인 투자가 처음으로 조금 이제 파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2% 정도 올라갔는데, 일단 뭐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가 이제 관심들이 조금 꺼지고 있다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개인 투자가 이제 뭐 현대차 다 팔고 떠날 거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 일단 개인이 좀 팔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원전 쪽이랑 전력 섹터 쪽이 지금 워낙 강세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들을 보면은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에너지 쪽.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일단 먼저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저는 어쨌건 모든 것은 순환매 관점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두산이나 뭐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쨌건 두산이 또 올라가고 보면은 저는 분명 현대차의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못 버틸 거예요. 다른 거 올라갈 때 얘가 재미없는 흐름 나오면, 지금 신용까지 써서 매수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현대차가 증시가 올라가면은 급락은 나오기 힘들다. 옆으로 계속 돌리면서 개인의 신용 물량을 털어먹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거래량 보시면은 우리가 같은 가격대지 않습니까? 같은 박스권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60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60분봉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며칠이죠, 여러분들? 여기부터, 자, 1월 23일부터 지금 2월 4일까지 거의 일주일 좀 넘게 동안 1, 2, 3, 4, 5, 6, 7, 8, 9 9거래일 동안 박스권이에요. 맞죠? 가격이 변하지가 않는 이 박스권의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특이점이 뭐죠? 특이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이 가격대 있죠. 지금 가격대 얼마죠? 50만원 가격대. 자, 여기서 우리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만큼 있었어요. 요만큼 있었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일단은 3일 연속 하락하니까 무서워서 매수가 좀 늦춰졌지만, 주가가 46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0만원 구간대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주면서 상승 탄력에 대한 힘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음날 또 조정이 나왔고, 또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가 줄어들고 있죠. 자, 우리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를 뜻합니다. 자,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래가 줄어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생각보다 매도세도 없고요, 매수세도 없다라는 거. 예컨대 주가가 3% 정도 올랐다. 근데 거래량이 터졌고, 그죠? 터졌고 3%가 올랐다라 그러면, 이 오르는 구간에서 매도 물량도 많았고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면, 매도 물량도 많았고 매수 물량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좀 손바뀜이 빨리빨리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구간은 올라갈 때 거래가 그냥 없이 딱딱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 꽉 잡고 매도도 안 하고 있고, 신규 진입자는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이것도 개인 투자예요. 개인이 매도도 안 하고, 또 들어온 애들은 외국인 기관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냥 또 개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기다려야 되냐면, 제가 나쁜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50만원 구간대가 저는 뭐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충분히 잡을 수 있으나, 어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50만원을 잡는 순간 평단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평단가에서.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평단이 만약에 요 구간이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구간 밑에서 46만원, 47만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뭐 예컨대 이런 말씀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2주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뭐요? 계좌가 현대차가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계속 플러스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50만원에서 매수한 순간 뭐요? 음봉이었다가 계좌가 마이너스였다가 수익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또
본전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현대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천히. 그냥 지금부터 이거는 급등하려고 내가 모은 게 아니라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곧 있을 거고 뭐 6개월에서 1년 걸리겠지만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현대차는 분명히 올리려고 할 거다예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는데 뭐 100조의 밸류에이션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 가치나 기술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상장하려면 그러면 지금부터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 뭘 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주가가 분명히 움직일 텐데 그 전까지 분명히 재미없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IPO를 앞두고 기업가치 몸값을 높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분명히 재미없는 흐름들을 가져가실 텐데 생각하는 거에 따라 틀려요. 내가 지금 현대차를 천천히 한번 모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는 거랑 현대차가 급등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한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모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천천히 현대차를 모아요. 천천히 매집하면서 모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대차 급등 나오겠지라고 매수하는 순간 급등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초조해지죠. 초조해지고 뭘 봐요? 뭐가 올라가지? 오늘 뭐 두산 6% 급등했네. 근데 어제도 6% 오늘도 6%? 내일도 또 급등하면 어떡하지? 내일 급등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내일 급등하죠. 근데 현대차는 횡보하죠. 그럼 뭐 하겠어요? 이거 팔고 이거 산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 그래서 항상 이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차는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바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구간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장 초반에 쭉 올라갔어요. 다 기억을 하셨겠지만 장 초반에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매수세에 빵 붙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50만 8천원 뭡니까? 쭉쭉쭉쭉쭉쭉 5분봉으로 쭉쭉쭉쭉 여기를 당겨보면 뭐가 있어요? 이 당시에 매물대가 있구나. 그죠?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있구나. 매물대. 근데 지금 잘 보면 53만원 구간도 올라가다 막혔잖아요. 여기도 당겨볼게요. 쭉쭉쭉쭉 당기면 뭐가 있어요? 당기면 여기도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현대차가 정말로 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은 좋은데 이 매물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은 위로 긁기는 긁는데 세게 못 긁는다. 이렇게 매도 물량이 있으면은 보통 매수에 받쳐놓는 성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 이렇게 움직일 때 위로 빠바방 사지 않아요. 막 급등하는 거 아니면 위로 빠바방 안 산다. 천천히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면 위쪽으로 긁긴 긁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매물이 많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죠. 개인 투자자가 위로 긁는 유동성은 한계가 있어요. 광기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개인 투자자는 미친듯이 2%대에서 안 긁습니다. 10% 돼야 위로 긁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에 계속 받쳐놓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여기 매도 물량이 쌓여있게 되면 이 구간을 못 뚫어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조금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보려면 이 53만원 있죠. 53만원 이 구간 위쪽으로 매물이 많았던 구간 있잖아요. 55만원 여기까지 진짜로 그냥 개인이 매수해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다시 한번 그냥 개인의 힘만 랠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왜? 현대차 말고도 살 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잘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현대차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모으는데 우리 입장 현대차 주주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너무 좋아 보이고 로봇이 미래인 것 같고 갈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전 섹터를 다 보잖아요. 현대차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어쨌건 보고 조선도 보고 원전도 보고 전력사 다 보잖아요. 그럼 제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대차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지만 지금 매력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잘하는 큰손 입장에서도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이나 가격대적인 부분이나 조정적인 부분이나 외국인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기관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신용 써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끌어올려주면 신용 물량들 다 비싸게 팔고 나가겠죠. 굳이 외국인 기관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옆으로 기어주기만 하고 매수에만 안 붙여도 알아서 팔고 딴 데 갈 텐데.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조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이 분산 투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뭐 저한테 이제 훈수 두실 분들은 야 분산 투자가 그렇게 하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알죠. 채권
채권,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성장주, 그죠? 그 다음에 안전자산, 금, 주식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분산 투자인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 자산이 몇십억도 아니에요. 한 3, 40억은 돼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2, 30억? 10억 넘어가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몰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몰빵해서 이 주도 섹터를 나눠서 원전, 방산, 반도체, 조선 이렇게 나눠서 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원전 하면 원전 몰빵, 조선 하면 조선 몰빵, 로봇 하면 로봇 몰빵 투자가 계속 들어가니까 다른 섹터 올라갈 때 얘네 두 개 쉬는데 이거 갈 때 쳐다보고 있고 그럼 이렇게 돼요. 섹터가 이렇게 순환한다고 했을 때 말씀드린 섹터가 순환합니다. 이렇게 섹터가 순환해요. 얘가 A 가고 B 가고 C 가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섹터 순환에 대해서 A 갔다 B 갔다 C 가야 되는데 A랑 B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어서 뭐요? 계속 A, B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럼 C 차례가 결과적으로 와요, 안 와요? C 차례가 오겠죠. 왜? A, B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고평가 논란 생기니까 순환매 돌면 다시 와요, C로. 근데 이 내가 C가 현대차라고 하면 지금 원전이랑 전력이랑 반도체가 왔다 갔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계속 뭐요? 내가 소외받는 것 같으니까 여기 눈이 가는 거야. 눈이 계속 가. 눈이 계속 가요. 그러니까 뭐요? 버티다가 팔고 A나 B 사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고점 찍고 내려오면 얘가 올라가요. 그럼 뭐요? 내가 팔면 올라갔네? 이런 개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가 좋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 좀 느긋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전달 드리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나쁜 말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달 드리기 힘들고 정말 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럼 현대차 언제쯤 올라가겠냐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것 또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제가 봤을 땐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기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죠? 반도체 기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막 1000조를 돌파가 방금 나왔었죠. 그래서 1000조 돌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일단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굉장히 세질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돌파하고 나면 뉴스가 도배가 될 거거든요. 삼성전자 1000조 뚫었다, 1000조 돌파했다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서 개인 투자자 눈이 이제 사실 현대차가 주가가 못 가면 개인 투자자 올라가는 것만 따라가거든요, 원래.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로 좀 이동을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라고 많이들 할 테니까.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일단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 상승 각도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대차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올라갔죠? 올라가는 각도를 세워서 강하게 빠르게 올라갔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다?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75%가 나왔다 이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을 때 몇 프로 올라갔냐면 중요한 얘기니까 들으셔야 돼요.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상태를 강하게 나왔을 때 밑에 구간부터 얘 100%나 올라갔네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0%나 올라갔고 만약에 상승 출발 자리에서부터 장대 양봉 자리부터 본다라고 했을 때 몇 프로 올라갔냐? 보시면은 여기서 그래도 90% 정도 올라갔네요. 그죠? 이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각도를 세우고 장대 양봉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제대로 된 조정이 한 번도 안 나왔죠. 올라가다가 조정이 한 번 나오면 현대차처럼 어떻게 현대차처럼 기는 구간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 누가 움직인다? 이때 현대차가 스물스물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의 돈들은 현대차를 지금 바라보이는 게 아니라 현대차는 조정 국면에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현대차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몰라요. 근데 그림을 좀 크게 보면 현대차는 지금 조정 국면에 좀 있는 거고 지금 진짜 주도는 삼성전자랑 이제 원전 쪽 전력 섹터가 지금 주도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다가 뭐가 된다? 분명히 하락이 나온다. 조정이 나오고 박스권이 나온다. 그때 현대차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들을 조급하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내가 따라가는 매매밖에 못해요.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플랜들이 안 보이잖아. 증시가 계속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자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제가 두산 찍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의 순서가 있다. 우리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재미없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순서가 오기를 좀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플랜을 짜시고 신규 진입도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신규 진입도 천천히 느긋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현대차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다. 왜? 지금 구간을 봤을 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그림이 보이니까. 그래서 주식의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제 얘기가 분명히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증명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진짜 기다려서 엄청난 수익권으로 이제 가고 있고, 이것도 이제 상승 탄력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겠냐 이거야? 아니죠. 아니요. 순환매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그죠? 뭐 계열사나 현대차 벤더들 분명히 지금 구간에서 싸지는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신경 안 쓸 거예요. 곧 앞으로 몇 주만 더 지나더라도 시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세 종목으로 다 눈이 갈 거다. 근데 이때를 잘 여러분들이 버티셔서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항상 이 평단가가 문제예요. 평단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단가가 문제다. 개인들이 항상 잡는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위쪽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평단가가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계속 흔드니까 지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제가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한테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잡아야 됩니다. 이랬어요. 아니요. 기다리셔야 된다.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로 어떤 종목을 하건 간에 마찬가지예요. 내 자리가 안 오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요. 조정 나왔다고 사면 돼요. 거래량 터졌는데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걸 못해요. 왜? 나만 놓고 갈 것 같거든.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했는데 기회가 왔어요. 근데 지금 이 기회가 여기서 온 기회가 아니라 위에서 온 기회잖아요. 야, 너도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영상 계속 보시고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매수 타이밍이다? 아니요. 오늘 올랐잖아요. 매수 타이밍이다? 아니요. 이게 내일 올라가서 53만원 구간을 만약에 거래량을 실어서 뚫고 개인들의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다 이런 뭐예요? 이거는 고가놀이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럼 비싸더라도 이때라도 일단은 다시 진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는 이렇게 하면 그러겠죠. 뭐야 이 새끼 말이 계속 바뀌네. 그게 아니라 항상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내려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아니면 횡보할 가능성이 높냐. 항상 우린 뭐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다. 확률 게임.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 거래량이 터졌는데 다시 가겠냐? 조정 받겠냐? 조정 받으면 좀 높다.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 노조 관련된 문제를 청와대에서 그거는 이제 거스릴 수 없다 나왔다. 그럼 여기서 그렇다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노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정 받을 때 되니까 조정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뭐예요? 그냥 재료적 관점이에요. 매물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없는데 뚫을 수 있겠냐? 힘들 것 같다. 조정 받을 것 같다. 마찬가지. 오늘도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다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냐? 전체적인 그림 봤을 때 수급이 지금 이쪽으로 안 온다. 따라 자꾸 외국인 기관들이 다른 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예요?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현대차 바라보고 있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차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녀 관계도 똑같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고 약간 그렇게 얘기하죠. 위장 남사친이라고. 위장 남사친 그죠? 얘랑 이 여자가 이 남자애랑 사귀고 있는데 그죠? 지금 따지고 보면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삼성전자랑 사귀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사귀고 있어요. 삼성 사귀고 있어. 근데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 많이 올라간 뭐예요? 배신 때리고 또는 오래 사귀었으니까 오래 끌고 갔으니까 차익 실현. 오래 사귀었으니까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위장 남사친이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그 외국인 기관이 꼬시는 거예요. 위장 남사친 어떻게 접근해요? 가격적인 매력으로 밸류에이션적인 가격. 얘 반도체 많이 올라갔잖아. 내가 쟤네보다 싸. 지금 좀 나 좀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비유가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바라보더라도 수급 자체가 움직여주지 않는데 현대차 가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차 까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최대한 싸게 매수하는 게 좋다. 그러다 놓치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끝도 없는 싸움이에요.
끝도 없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대차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주인공은 현대차가 아직은 아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 힌트 하나 드렸죠. 1월에 주인공이었던 놈들이 뭐라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고 12월에도 말씀을 드렸죠. 1월 달에 누가 많이 갔어요? 현대차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럼 1월 달에 과감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 누구다? 현대차죠. 얘보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1월에 너무나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쉬는 거예요. 1월에 스케줄이 너무 많았던 거지. 좀 쉬는 거다. 좀 쉬고 다시 뭐다? 스타가 쉬고 복귀할 거다. 그래서 지금 구간 조금 쉬엄쉬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삼성전자 또 급등 나오면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넘어갑니다. 그게 잘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잘하면. 하지만 저는 그게 전체적인 높은 매매 확률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매매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는 매매는요, 진짜 트레이더 아니면은 돈 벌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대차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가격대 부분을 46, 47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다 그러면 45, 46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또 21선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 어디죠? 47만원 지지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 또 단기적으로 내려오더라도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 나오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한번 여러분 실망시키는 하락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어차피 다 손절해요. 기다려 지쳤잖아.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진짜 약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여기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 똑같은 부분들이 지금 한 번 더 반복되고 한 번 더 반복되는 생각해봐요. 굉장히 지치고 힘들겠죠. 생각만 해도 토하겠죠. 그죠? 여러분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한 번 훅 밀려. 그럼 어떻게 돼? 지지선 깨면서 내려가. 뭔가 악재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아. 악재도 아닌데 주가가 빠지니까 이게 악재처럼 보이는 거야. 어떻게 돼요? 때 빠지면 다 손절해요. 와, 도망가야 돼. 손절해요. 어떻게 돼? 여러분 털고 잘 있어요 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멘탈을 미리미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자리가 왔을 때 좀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전달드리고, 현대차 뭐 큰 이상 없고요. 지금 구간 그냥 수급적인 이슈가 좀 꼬여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정도까지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현대차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나왔을 때 타점 잡고 싶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가 물려 있는데 일단은 좀 반등했을 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른 섹터 잠깐 이동했다 오고 싶다, 권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건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010-845-9501 현대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건데, 워낙 바쁘기 때문에 연락을 못 드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리미리 하실 분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틀라스가 결과적으로 상장이 되잖아요. 아틀라스가 IPO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에서 IPO 하든 IPO 하면 결과적으로 아틀라스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아틀라스 관련주가 누굽니까? 뭐 현대차 그룹주밖에 없죠. 보면은 아틀라스라는 애가 있으면 아틀라스에 들어간 애 누구예요? 현대차. 관련주가 지금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계열사 요거밖에 없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슬슬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분명히 국내에서 공급받으려고 할 거예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 그룹주와 1차 벤더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아틀라스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되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잘 잡아 놓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총이 큰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만도, 그다음 위아, SL 더 좋은 종목 많지만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아틀라스랑 엮일 수 있는 이 부품주 분명히 있겠죠. 요것까지도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 현대차 1차 밴더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전달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정리하자면 지금 구간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타점에 대한 부분들 전달 드리고, 그 다음 부품주까지 전달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